자, 작품이 제망매가입니다. 자, 이 작품에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일단 글의 그 형식적인 특징들이 있죠. 그 갈래의 특징이 있어요. 향가라는 이 19체 향가의 특징. 자, 이거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에는 그 비유적인 표현이나 상징적 의미가 좀 많이 쓰였는데, 이 시어들 지금 정리가 필요할 겁니다. 자, 먼저 작품 선정 이후에 보시면요. 자, 19체 향가인 이 작품은 정제된, 자, 정제는 잘 다듬어진, 자, 이런 형식미를 갖추고 있고요. 자, 또 수준 높은 서정성과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 자, 이것이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이 나와 있네요. 누이와의 어떤 사별을 노래한 향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정리해 놓을 게 바로 이 향가죠. 이 향가라는 것은 그 학습 활동에도 따로 지금 정리가 돼 있긴 한데, 자, 우리 글자, 우리 문자가 없다 보니까 뭘 빌려다 표기한 거야? 자, 한자의 음과 그 다음에 뜻, 자, 이것을 빌어다가 표기하는 방식.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망매가니까 제사를 지내다 누구를 죽은 누이를, 자, 제사 지내는 노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본문 바로 들어가시면 자, 생사의 길 이렇게 있는데요. 자, 살생자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죽을 사자. 자, 삶과 죽음의 길은 이곳에 있음에, 자, 머뭇거린다고 표현했어요. 자, 이곳이란 어디가 된대요? 바로 여기 이승세계. 바로 지금 현실의 세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머뭇거린다는 것은 죽음으로 인한 어떤 두려움을 지금 여기서 머뭇거린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아랫부분 난 가나다 말도 못하고 못다 이르고 어찌 가버렸는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게 지금 빨간색의 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보시면 초록색의 나가 또 하나가 있을 겁니다. 아까 위에 있는 나는 누구를 의미하고요? 바로 화자의 누이, 죽은 누이를 의미하는 거라면 아랫부분에서 나이는 누가 된다고요? 바로 여기 말하는 화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따로 구분. 자, 근데 저기 죽은 누이는 난 간다 이 말도 못다 이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가버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죽었다 이런 얘기겠죠? 떠나버렸습니다. 자, 아랫부분 어느 가잘 이른 바람에 이렇게 했는데, 자, 가잘이라는 것은 가을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자, 가을 이른 바람에 그랬으니까, 자, 누이는 어린 나이에 결국 어떻게 됐다? 일찍 죽어버렸어요 지금. 자, 이걸 우리는 요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절. 아랫부분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자, 이 떨어지는 하강적 이미지를 썼죠. 자, 이것은 죽음의 이미지와 연결되는 거고요. 바로 죽은 누이를 비유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하단가지의 나구라고 했으니까 한 부모 밑에 또는 한 핏줄로 태어나서 또는 같은 동기간. 이 동기라는 말은 같은 기운을 타고 난 거니까 같은 혈육,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동기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하는 그 있죠. 자, 너와 나는 같은 동기, 같은 기수야. 그때 동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자, 기운 기자야. 그래서 같은 기운을 타고 났다는 거, 같은 형제 자매로 태어나가지고는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결국 그렇게 정다웠던 누이와 지금 어떻게 사별을 했으니까 바로 여기서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 무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 구행 시팽인데요. 자, 아야라는 감탄사가 쓰였네요. 자, 이것은 미타 차례 맛볼라. 자, 불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야라는 단어에는요, 그 위 앞에 부분 1행부터 4행까지 어떤 화자가 누이를 잃은 슬픔의 어떤 정서나 그 다음 그 아랫부분에 어떤 느끼는 인생의 무상함이나 이런 모든 시상이 집약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여기 아야라는 감탄사입니다. 또는 여기서 시상의 전환을 갖고 온다는 얘기도 합니다. 시상의 집약 또는 시상의 전환. 자, 그리고 그 아랫부분, 자, 화자는 지금 어디에? 미타찰이라는 공간에 가서 누굴 다시 만나겠대요? 자, 여기서 죽은 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재회에 대한 어떤 확신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누이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야? 불도를 닦으면서, 자, 누구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죽은 누이와의 재회의 시간을 기다리면 되겠다 이거니까. 자, 의지적인 어떤 태도가 보입니다. 자, 아랫부분 따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 미타찰이란 저승 내지 극락의 세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곳은 죽은 누이와 화자가 재회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아랫부분에 여기 현대어플이가 나왔으니까 이것과 비교해 놓고 자, 해석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는 그 비유적, 상징적 의미 정리하는 겁니다. 자, 갈래 부분 따로 핵심 정리합시다. 자, 갈래는 10줄로 되어 있는 19채 향가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 추모적이고 애상적이며 종교적이라고 있어요. 추모라는 건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을 기리거나 자, 이런 걸 추모적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슬픔 내지 종교적인 색채가 보이네요. 바로 여기서 어디 가서 불도의 정진함으로써 이타차지랑 공간에서 다시 만난 거니까. 자, 이건 불교의 어떤 설? 자, 종교적인 어떤 색깔이 나오는가? 불교의 그 윤회설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윤회적인 사상이 여기 보입니다. 자, 불교의 윤회설. 자, 아랫부분. 자, 주제는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고 재회를 지금 소망하고 있네요. 자, 명복, 추모를 하는 내용, 재회에 대한 소망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서 누이와의 사별을 자연현상에 빗대어 표현한 비유적 표현이 지금 쓰였고요. 자, 이 하강적 이미지는 결국 죽음의 이미지와 연결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떨어지는 잎부분. 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서 자, 어떻게 보면 이 누이의 죽음이라는 인간적 슬픔과 고뇌를 자, 종교적으로 극복하는 거.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극복이란 말을 뭐라고도 바꿔놨냐면 종교적, 그렇지, 승화라는 표현으로 지금 써놨죠. 종교적 승화. 계속해서 나올 부분이긴 한데요. 자, 여기는 비유적 표현 좀 정리해 놓은 거. 자, 이런 바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자, 여기서 누이의 요절을 의미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누이의 그 이른 죽음에 대한 놀람과 그다음 충격이겠죠? 충격, 그다음에 놀람, 안타까움 이게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떨어지는 잎이라는 것은 죽은 누이. 자, 그래서 여기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인간의 운명을 떠올리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 하단가지. 자, 한 가지는 같은 부모님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누이의 죽음에 대한 화자가 무심할 수 없는 까닭. 같은 혈육 동기간이다 보니까. 자, 전체적인 이 작품에서 바로 뭐가 드러난다? 바로 슬픔과 안타까움이 드러나겠죠.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확인 문제 들어갑니다. 자, 이 작품은 지금 여기 총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자, 또 기서결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보는데 4줄, 4줄, 다시 2줄 이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244가 아니라 442 여기에 의한 3단 구성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X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이 작품은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며 절망하고 있나요? 이건 절망으로 끝나 있지는 않죠. 나중에 이것을 극복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 이것도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이가 어린 나이에 죽었음을 암시하는 것은 바로 일찍 불어오는 이 바람. 이게 지금 떨어지는 거니까. 자, 이런 바람에. 그 다음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음을 표현한 식구는 이 하단 가지, 한 가지다. 그래서 한 부모를 나타낸다고 했었죠.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학습 활동입니다. 자, 각각의 비유적 표현, 조금 전에 정리했던 내용 똑같습니다. 자, 이른 바람은 요절, 자, 떨어지는 잎은 죽은 누이를,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바로 같은 부모를 의미한다. 자, 그러면 이런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 이건데, 자, 이것을 슬픔과 안타까움이라는 이것을 감각적으로 구체화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내려가시면, 자, 화자의 정서 정리해놨습니다. 자, 시적 화자의 정서는 자, 149 부분에서는 그 누이의 죽음, 자, 너무 허망하게 떠나버렸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과 자, 애처로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애처로움이 보이고요. 자, 589에서는 결국 인생의 허무함, 무상함, 마지막 부분에 이거 종교적인 극복 내지 승화, 이게 보인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2번 부분은 이거 좀 많이 좀 중요합니다. 따로 좀 별표 좀 쳐놓으시겠어요? 자, 여기서 자, 뭐가 쓰였는데, 자, 감탄사 아야가 썼는데요. 이것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첫 번째, 자, 시상을 정리하죠. 다른 말로 시상을 집약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시상의 집약.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시상을 마무리하는 역할도 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누이의 죽음에 대한 화자의 슬픔과 삶의 고뇌가 종교적 믿음을 통해 극복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189에서 내려오던 비극적 정서가 극복 의지로 전환. 자, 시상의 자, 전환. 이것도 같고 정리, 집약. 더 나가서 마무리, 그 다음에 시상 집약.
전환 이게 다 가능합니다. 자, 3번에 보시면요. 자, 19체 향가의 특징 정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4사 입구에 의한 3단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 낙고 부분에 감탄사가 온다는 특징. 자, 아까 얘기했던 이 감탄사는 결국 어떻게 시상의 집약 내지 시상을 마무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게 됩니다. 자, 아래 내려갈게요. 3번. 자, 전체적으로 그 향가 있네요. 자, 향가의 향찰적 표기와 한체 연결시켜놨는데 이 작품을 우리가 한국문학에다 지금 집어넣을 수 있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이걸 한국문학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이유인데, 자, 향가는 향찰이란 특수한 문자로 표기된 시가 관례입니다. 자, 이때 한자의 경우 한자의 무엇을 빌려다가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거래요. 자, 그때 자, 여기서 그 예를 들어 님은이라는 요 시어를 우리 그때 향찰로 표기를 하게 되면요. 자, 주은이라고 적는데요. 쓸 때는.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읽을 때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읽는다고요? 여기는 임금주의 임으로 그 다음에 여기 숨다운의 은으로 읽어가지고요. 실제 표기하고 표기 자체는 주은이야.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써놓고 나서 임은 이런 형태로 읽는다는 얘기예요. 자, 임은 그래서 뭘 갖고 왔다고요? 뜻, 훈차의 방법을 쓴 거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이 숨다운의 님은의 은, 그러니까 이것은 음차를 쓴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이 기존에 있던 한자를 그대로 갖다 쓴 게 아니라 한자의 어순과 우리의 어순은 달라요. 문장의 어순이 다른데 전체적으로 우리말 어순으로 바꿔놨어요, 지금. 자, 그럼으로써 지금 전체적으로 신라인에 뭐가 드러난다? 문화적인 주체성, 그 다음에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아랫부분에 봅니다. 자, 한글이 창제되기 전까지 우리의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말을 기록하기 위해선 부득이 당시 널리 쓰이던 한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밑에 특히 향찰이 우리말을 적기 위해 한자를 변형해서 쓴 독창적 문자였다는 사실은 바로 향가가 신라시대 우리말 즉 한국문학이었음을 보여준다. 바로 이것도 한국문학에 포함시키네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네. 한글 창제 이전까지 우리의 문자 없었다. 자, 그래도 할 수 없이 부득이 한자를 빌어서 우리 문학을 표기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말 문장 어순으로 주체적으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국 문학에 포함시키겠다. 됐죠? 된 거야? 아, 열심히 공부해서. 자, 4번에 자, 여기에서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제망매와 연결시키래요. 자, 일단 행을 세보세요. 몇 행으로 되어 있나요? 8행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원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자를 빌어서 우리말을 표기한 향찰 표기고요. 이거는 8줄로 되어 있는 팔구체 한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에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 죽지랑을 추모하는 노래. 그래서 이 모 죽지랑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앞에 부분에서 자, 전체적인 어떤 이 죽지랑이가 지금 죽기 전에 쓰였다고도 보고 아니면 죽었 이후에 쓰여진 작품이라고도 보긴 하는데요. 자, 여기 드고라는 인물은 지금 누구냐면 신라의 화랑입니다. 자, 이 드고란 작가는 자, 근데 이 죽지랑이 바로 어떻게 이 화랑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사람 낭도야, 그 밑에 있던 낭도였는데,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자기가 지금 그 말도 없이 어떤 다른 사람이 이제 부역을 나가게 됐어요. 일을 하게 됐는데, 자, 거기 저기가 안 보이니까 이제 자기 밑에 있던 부하가 안 보이니까, 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와가지고 이제 위로를 해줬다고 그래요. 드고가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이게 죽지랑을 되게 흠모했던 거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쓰여진 작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작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 시간적 순서가 막 탁탁 잘 잘려져 있어요. 살아있을 때하고 죽은 후하고 이게 섞여 있으니까 그걸 구분해야 돼. 자, 일단 보시면 간봄을 그리워하며 그랬죠? 자, 간봄이라는 거는 언제를 얘기하는데요? 지나간 봄인데 자, 여기다 그냥 덧붙이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나간 봄을 그리워한답니다. 이 지나간 봄은 언제? 바로 죽지랑이가
살아있을 당시를 여긴 봄이라는 시간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때 이 함께했던 세월을 그리워해요. 지금은 그럼 같이 있는 거야, 아니냐? 없다는 얘기죠? 자, 근데 예전에는 같이 있던 그 살아생전에 죽지랑의 모습을 그리워해요. 모든 거자 우리 싫음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그런데 그런 죽지랑이가 죽었단 말이야.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모든 것들이 싫음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심과 싫음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람 나타나오신 자, 아름다움을 나타내셨던 짓이란 모습을 얘기하는데요. 이 모습이 살쯤 지니셨다. 그 아랫부분에 보세요. 살쯤 뭐라고 표현됐나요? 살쯤 주름살이래요. 자, 그러면 아름다움을 나타내셨던 것은 젊었을 때, 자, 바로 여기 죽지랑의 모습이라면, 자, 어느 사이한가 지금 뭐가 생겼어? 지금 주름살이 생겼대요.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선 죽지랑의 이 부분에서 늙음에 대한 어떤 한탄, 인생무사. 아, 세월이 덧없이 흘러가서 결국 주름살이 생기고 죽지랑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바로 그 장면까지가 여기에요, 지금. 자, 그러면 나머지 뒷부분의 내용에서는 바로 뭐가 될까요? 사후가 되는 거죠. 그 이유를 얘기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건 색깔로 지금 다시 구분을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끊어 놓으신다면 그 이전까지는 죽지랑에 대한 어떤 살아생전에 대한 회고라고 보시면 자, 아랫부분에서는 자, 눈 돋칠 사이에 그 눈 깜짝할 사이에 자, 맛보 앞뒤 지졸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만나보고 싶대요. 재회에 대한 뭐를 보여야 돼, 이건? 자, 여기다 정리해 놓고 재회의 소망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재회에 대한 소망. 자, 낭이요, 죽지랑이요. 그리움의 그리워할 마음의 여울길 가는 길에 다봇 마자레 자 잘밤 이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다봇 마자리란 말은 아랫부분에 따로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다복숙이 어떻게 한 곳? 자, 우거진 마을이다. 지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자, 요 의미는 결국 자,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해석을 하네요. 하나는 지금 무덤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자, 그리운 마음은 죽어야만 그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려움과 근심으로 이 다복숙 마을을 해석을 한다면 현실이 어렵더라도 그리운 마음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자, 죽음이냐 아니냐면 자, 현실이 어렵지만 그리움의 마음은 그치지 않는 거냐? 이 상황인데. 자, 다시 정리합시다. 자, 위로 올라가시면 지금 잠깐만이라도 지금 이 세상에 없어요. 죽지랑이가. 하지만 잠시나마 죽지랑을 다시 만나보고 싶어 해요. 재회에 대한 소망이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로 누구의 죽지랑이 그동안의 어떤 살아생전에 품었던 그 성품 있죠? 인품. 자, 이것을 다시 따르고 싶고, 자, 그 그리움의 마음입니다. 이 그리움의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이 그리움의 마음이 죽어서야 또는 이런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그 마음은 그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죽지랑이란 그리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왼쪽에 갑니다. 자, 팔구체에 대한 팔구체 향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 주제, 죽지랑의 인품에 대한 사모와 추모하는 내용, 그 다음에 여기서 죽은 죽지랑에 대한 추모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네요. 자, 특징에서 화랑의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이긴 한데 이 작품은 주술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어떤 추모의 정, 죽은 사람을 어떤 그리워하거나 이런 추모의 정이 지금 여기서 들어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 문제는 제망매가와 모죽질환가라는 이 두 향가의 작품이 있는데 자, 제망매가는 일단 19채 향가라는 어떤 19채 향가였고요. 그 다음에 죽질환가는 몇 구채 향가였어요? 8구채 향가죠? 자, 이 정도의 차이점은 있지만 자, 내용적인 면에서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재해를 기약하는 작품이 바로 여기 있는 제망매가라면 죽지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추억하면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거니까 자, 이 부분에 재회에 대한 소망 같이 보이죠? 내용적 면에 유사한 부분이 있네요. 자, 형식적 측면입니다. 제망매가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정서를 감각적으로 표현했던 반면에 자, 여기는 시간적 순서로 전개가 되어 있고요.
살아생전, 죽음 이후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체 향가 이것은 4사 입구에 의한 3단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낙구의 첫머리에 뭐가 온다는 거? 감탄사가 오게 되는데, 자, 8구체 향가는 모죽진 향가는 2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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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구 다 쪼개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기 마지막 구에 감탄사가 온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행이 마무리됐고요. 자, 마무리 정리합시다. 자, 제망매가는 신라 경덕왕 때 승려인 월명사가 죽은 누이 동생을 추모하는 성격의 향가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그럼 대체적으로 상당히 세련되고 잘 다듬어진 정제된 형식으로 19체 향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른바람 떨어지는 잎, 그 다음에 한 나무까지는 모두 뛰어난 비유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랫부분에서 개인적인 고뇌와 슬픔을 무엇으로써 종교적, 불교적인 색채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부분이 보인다. 자, 아랫부분에선 19체 향가의 특징입니다. 자, 사고체 향가 같은 경우는 네 줄로 된 보통 신라의 민요가 정착된 걸로 보고요. 자, 8구체 향가는 4구체 향가가 다시 확대된 두 배로 이렇게 늘어났겠죠. 그 다음에 19체 향가는 8구체에다 두 구를 더해서 4, 4, 2에 3단계로 구분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감탄사는 정서 집약, 그 다음에 시적 전환, 시상의 전환이나 자, 여기 나왔는데, 자, 마지막 부분에서 이건 좀 여러분들 따로 좀 정리해 놓으세요. 자, 감탄사가 여기 쓰인 낙구 부분에 쓰인 게 조선 전기 시조 종장 첫머리나 가사의 낙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지금 향가가 나온 건 언제라고 했죠? 통일신라 시대예요. 자, 그런데 시조가 나온 건 언제입니까? 고려 중엽에 나와서 고려 말엽에 완성이 됐어요. 그럼 시간차로 따지면 향가가 먼저겠죠? 그리고 그 형식은 바로 시조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시조의 형식과 연결해가지고 또 여기 향가는 가사의 낙구 부분, 맨 마지막 구를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도 똑같이 감탄사가 오는 특징들을 보여주게 되죠. 자, 이게 지금 전체적인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망매가 내용 좀 정리 끝내겠습니다.